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오전 11시를 넘겼습니다. 6월 10일 이렇게 말씀드리고 보니까 87년 60 항쟁일입니다. 그날로부터 오늘이 37주년 되는 해인데 그 참 오래도록 저희 가슴에 또 이를 기억하는 여러분들 모두의 가슴에도 이게 아마 새겨져 있으라고 합니다. 그 60 항쟁의 결과 6.29 전두환 노태우의 이른바 항복선언으로 체육관에서 뽑던 대통령 선거를 지금과 같이 직선제로 헌법이 개정되는 길을 연 오늘 사실 좀 뜻깊은 날인데 60 항쟁 행사를 주최하는 단체가 있는지 오늘 아침 뉴스 어디에도 이걸 찾아볼 수 없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지금 대한민국 우리 5천만이 살고 있는 이 공동체가 심각한 무규범, 무질서, 영어로는 패닉 상태, 이게 국가사회 전체가, 그리고 5천만 국민의 절대 다수가 머리에 이게 무질서 개념이라는 공동형 텅 빈 구멍이 생기기 시작한 그것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가치인 자유, 평등, 법치, 사법정의, 사법권 독립, 이회민주주의, 정당민주주의 이런 게 훼손, 말살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규범, 무질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그 구체적 징후가 지금 현저하게 나타난 것이 마약 사범이 가정주부에게까지 광범위하게 이게 마약의 이 마수가 뻗치고 있다. 그 다음에 조직폭력배가 주요 도시에서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 공권력이 무기력하다. 그 다음에 조 단위의 다단계 금융 사기도 여러 건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도 공권력이 다스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징후들은 결국 대통령 권력이 무기력에 빠지고 그에 곁들여 공권력, 경찰, 검찰의 힘이 빠지고 이게 만만하게 보이고 이러니까 이런 범죄들도 기승을 부리게 되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우리 국민 모두에게 정치를 외면하고 고개를 돌리게 하고 국민이 무기력증에 빠지고 영어로는 이른바 패닉 상태에 빠지는 이런 결과가 22대 국회 개원하고 지금 열흘밖에 되지 않은데 이 현상이 두드러졌다. 그리고 오늘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걱정을 좀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걱정을 해보기로 하고 동시에 이런 걱정을 윤석열 대통령과 행정부의 핵심 책임자들, 장차관들, 그리고 108명의 국민의힘당 의원들, 여러분들이 여당으로 이게 집권 세력을 움직이는 중추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태가 왜 발단됐으며 왜 이렇게 진화되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걱정할 지경이 이러는가 여러분들에게도 경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째로 이 나라가 무규범 무질서 상태에 빠져 있다고 하는 상징으로서 이게 사건이 6월 7일 날 지난 금요일 날 수원지방법원에서 판결이 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대북 송금과 그와 관련된 뇌물 사건의 판결입니다. 이 판결에서 9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어요. 그리고 그 재판은 이재명이 기소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재명에 대한 판단은 그 재판에서 주로 할 판단은 아닙니다만은 적어도 경기도가 부담해야 할 스마트폰 대북 사업 그 비용 500만 불 그리고 이재명 지사의 평양 초청 비용 300만 불 이 800만 불이 이 외환관리법
형법을 위반하거나 아니면 이 기타 방법으로 여기서 달러로 바꿔가지고 현금으로 주고 하는 이 모든 사실이 사실로 인정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문서상으로 17번의 대북 송금 관계, 대북 접촉 관계를 평화부지사가 지사인 이재명에게 보고한 문건까지 그 재판에 드러났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화영 재판의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이화영, 그리고 쌍방울 그룹, 요 3자 관계에 있어서 삼각관계의 공모 공동정범, 그러니까 이재명 때문에, 이재명으로 인해서 이화영 부지사가 움직였고 거기에 사전 사후 보고를 하게 됐고 그를 매개로 쌍방울로 하여금 대북 사건에 앞으로 잘 되면 크게 사업 확장의 계기를 만들어줬다는 빌미를 제공해가지고 대북 송금 사건이 일어나게 됐다. 그렇다면 공모 공동정범 이 관계에 있어서 이재명이 이번에 이 사건에 같이 기소됐다가 하면 그는 9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이 되었을 것이 틀림없는 그런 사태이다. 그런데 그는 지금 어떤 짓을 했느냐? 그동안에 이화영 재판이야말로 이 민주당의 이재명 강경파 그리고 곁들여 조국의 혁신정당이 표본적인 사법방해 행위를 했어요. 우선 첫째로 이 사건을 기소한 수원지방검찰청에 대해서 이 사건을 조작했다. 그러니까 6월 7일에 판결 선고되는데 6월 2일경인가 수원지검의 이 사건 수사 담당 검사들을 특별 검사로 임명해갖고 사건 조작 경위를 조사하겠다 하고 아마 발의를 하였을 것입니다. 발의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판결을 불과 4, 5일 앞둔 시점에 이 사건은 조작된 것이고 그 조작 주범들인 수원지검의 검사장 이하 수사 라인 전체를 특별히 조사하는 특검을 발의하겠다 하는 것은 결국 법원에 대한 협박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 법원 너희들도 이게 가짜 사건이니까 가짜 판결하면 안 된다는 위협을 하기 위해서 우선 첫째로 이런 짓을 했고, 박범계 법무장관이 법무장관을 그만둔 직후에 이게 수원지검에서 이재명 관계 대북한 송금 사건을 조작하고 있다. 이 조작 규명 진상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직전 법무장관 박 장관이 위원장이 돼 가지고 수원지방검찰청을 방문해가 검사장을 만나겠다. 지금 만나줄 수 없다고 하니까 현관에 5시간 퍼질고 앉아서 검찰을 협박을 했어. 이거 전대미문의 일입니다. 직전 검찰 지휘관이었던 법무장관을 지낸 자가 이런 일에 앞장섰다. 그 다음에 이 재판부를, 이 판결한 재판부 신부장 판사를 흔들기 위해서 법관 기피 신청을 2차례 이상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건은 검찰에서 조작했다. 처음에 이화영이 다 자백했는데 검찰이 이화영과 김성태를 검사실에 불러가지고 소주와 회를 먹이면서 이게 회유성 협박을 해가지고 허위사실을 진술케 했다. 그게 만일 사실이라면 저는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 검찰청을 폐지해야 돼요.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게 말짱 거짓말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딱 드러났지요. 이화영을 언제 불러가, 몇 시간을 조사하고, 몇 분을 조사하고, 딱 나와 있어. 몇 분 불러가, 1시간을 넘긴 일이 없어. 그게 다 교도소에도 기록이 다 있으니까 이재명이가 처음에는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했다 입을 꽉 다물어 버렸어. 그러니까 이런 조작끝까지 만들어 가지고 사법방해를 했다. 그 다음에 부인에게 암시를 줘가지고 이화영 부인에게 법정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다. 당신이 이런 식으로 검찰의 자백을 그대로 한다면 당신 죽고 우리 모두 죽는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이게 검찰과 법관이
이 법정 소란에 유효한 대처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눅이 들어버렸어. 주눅이 들어버리고 법관도 주눅이 들어가지고 이 재판 결국은 뭐 전부 무죄해 버릴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갖고 있는데 이게 6월 7일 이게 몽땅 사실로 인정됐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이 민주당 강경파가 보이는 이런 행태는 결국 대통령을 무기력하게, 경찰과 검찰의 수사 권력을 무기력하게, 그 다음에 여당을 무기력하게, 국회는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21대 국회부터 22대 국회 요 시작조까지 계속 장악해가지고 지난 2년여 동안 이재명이 대표가 된 이래에 무수한 방탄 행위를 해왔다. 무슨 뭐 엉터리 단식도 하고 별별 짓을 다 하고 그리고 검찰을 탄핵하겠다고 협박도 하고. 자, 여러분, 이재명은 지금 7가지 죄명에 11가지 범죄 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이 재판이 왜 이렇게 오래 끄느냐? 그 중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거는 1년 안에 끝내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2년째 끌고 있어. 김문기를 아느냐 모르느냐 요 몇 가지인데 그냥 끝낼 일을 수백 명의 증인, 하여간 200명의 증인인가를 동원 시청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법원이 이걸 전부 왜 받아들였냐 이거. 대장동 사건은 지금 이게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거. 그다음에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걸러가 법정에 나가고 이러니까 거기도 지나간 이미 다 현출되어 있는 녹음 파일 다 글자로 이 파일 내용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다 이렇게 제출됐는데 다시 법정에서 털어보자 이러니까 그거 또 털어본다는 거 아닙니까? 이 판사들이 이게 소송 지휘권을 어떻게 행사하며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항의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대북 송금 사건에 이재명이가 구속되지 않으면 이 상태로 그것도 만일 불구속 기소되든지 하면 그는 이런 범죄 혐의를 주렁주렁 달고 재판을 진행해 가면서 3년 뒤 대통령 선거에 당선될지도 모른다. 지금 이런 지경에까지 와가지고 국민을 허탈하게 하고. 조국만 하더라도 1심 2년 유죄, 2심 2년 유죄. 대법원에 계류됐는데 지금 반년 가까이 되어 와요. 제가 지금 반 시간 전에 그 대법원 이 동편 문 앞으로 통과해갖고 지금 이 스튜디오에 앉았는데 그 기껏 쳐다봤어요. 대법원 그 13층 높이의 건물. 저기 그 제일 높은 층에 대법원장하고 13명의 대법관들이 들어앉아있는데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그 이 조국이도 지금 꼬레꼬레 소리를 지르고 있어. 이게 법관 기피 신청으로 위협하고 있고 이게 검사가 사건을 조작하는 걸로 완전히 복수국에 이게 매달리고 있는 자, 이런 형국이 결국은 이 땅의 대통령 권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가의 공권력, 사법권의 독립, 이 모든 것이 훼손돼 가지고 그러니까 절대다수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기보다도 자꾸 국민들도 뒷걸음치고 보기 싫다, 뉴스를 끈다, 이놈들은 그런 놈들이다, 하늘이 어떻게 해주겠지, 이런 사이에 도둑들은 지금 들끓는다 이런 겁니다. 마약, 폭력배, 다단계 금융사기 이게 웅성거리게 됐다. 오늘 아침 여기 오면서 택시 탔습니다. 택시. 그 기사가 충청도 공주 사람인데 62년생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먼저 저보고 물어봐. 이 정치 어떻게 생각하냐 묻길래 제가 거꾸로 물어봤어. 그 대화 끝에 이런 결론에 도달했어요. 이화영 재판 이걸 본 그런 사람들의 견해는 전국에 47개의 구치소, 교도소가 있는데 거기에 간첩과 국사범, 그 다음에 살인, 강도 등 강력범이 있다면 제 짐작으로 200~300명 뭐 될까 말까 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4만 명이 이미 재판을 받아가 형을 선고받았거나 아니면 재판 진행 중에 있는데, 자, 이화영을 9년 6개월 선고했으니까
9년 6개월 이내에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구속돼가 재판받고 있거나 재판이 확정된 사람들 6월 7일을 기준으로 해갖고 다 풀어줘야 될 거 아니냐. 구치소 교도소에. 왜 풀어줘야 되느냐. 9년 6개월보다도 훨씬 더 높은 징역형이 상식적으로 예정되고 있는 이재명이가 제1당 야당 당수로 국회를 완전히 장애가 휘젓고 다니고, 거기에 동반해가 12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한 조국 혁신당에서도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국회를 좌로 우로 마음대로 흔들고 있는데, 이것들을 잡아야 될 거 아니냐. 그걸 기준으로 한다면 1단계로 9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거나 그런 혐의로 재판받는 사람들은 전부 구속 집행정지, 형 집행정지, 보석으로 풀어줘야 될 거 아니냐. 이게 오늘 아침에 그 기사와 저와의 대화의 결론입니다. 국민 다수가 이런 심경에까지 지금 도달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법 외의 권력, 법 외의 힘이 폭력적으로 행사되고 있다. 국회에서 정당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를 완전히 파괴 말살을 하고 있다. 그리고 검찰과 경찰에 대해서 위협적으로 이게 탄핵 또는 특검 발의 등으로 위협하고, 이것이 결국은 사법부 독립에 대해서도 이게 엄포를 놔갖고 사법부도 위축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나라 전체가 무교범 무질서 상태에 빠져서 그 징후로 여러 가지 나쁜 범죄들이 창궐을 하고 있다. 이걸 1차로 극복해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대통령이지요. 대통령과 그 핵심 행정부 책임자들이죠. 그리고 국회에서는 뭐라 그래도 108명, 그래도 3분의 1이 넘잖아요. 그 국민의힘당 의원들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태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 사태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입니까? 이게 장기화돼 갈 수밖에 없다. 왜 그래? 22대 국회 초입에 5월 30일부터 임기가 개시됐는데, 여러분 국회의장이 선출된 거 여러분 뉴스로 봐가 기억하십니까? 저는 그 뉴스를 보지 못했어요. 일단 국회의장은 민주당끼리 모여가지고 우원식 의원을 뽑았다고 그래요. 우원식 의원을 뽑아서 우원식이라는 사람 의원이 지금 국회의장이 됐어. 그거 우리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했어. 국회의장을 뽑는데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한 것은 우리 헌정사상에 또 처음이고, 그 다음에 분과위원장도 싹쓸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 국회가 지금 22대 국회가 제대로 개원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21대 국회의 22대 국회도 이와 같이 무교범 무질서 상태를 폭정시키는 사태가 계속되는 것이 지금 확연해졌다. 그러니까 이화영 재판 결과를 계기로 대통령과 국민의힘 당 여당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정신적으로 윤 대통령과 108명 국회의원들에게 제 나름으로 헌법상 제1기관인 국민들의 상당수 생각이 이렇다 하는 걸 내가 제 입으로 말하려고 해요. 윤 대통령과 108명의 국회의원 여러분들은 정신적으로 석고대죄해요. 손을 모아, 불교 신자든 기독교 신자든 일단 손을 모아가 머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해가지고 박찬종이가 말한 것처럼 이 나라가 무교범 무질서 상태에 빠졌다. 그럼 내가 어떤 각오로 이걸 극복하는데 내 한 몸을 희생 헌신해야 되겠다. 이걸 정신적으로 기도하고 불공을 드리는 그런 심정으로 석고대죄하라. 길을 찾아라.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